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는 아주 어여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동백이었습니다. 동백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동백이는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을 하였고 그로 인해 무척 가난하고 살림도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된 어머니는 동백이를 정성으로 키웠고 동백이 또한 마음씨가 곱고 성실하였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를 잘 따르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백이의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동백이는 집이 넉넉하지 못해 제대로 의원에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어머니 병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정한수를 떠다가 하늘에 대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저의 어머니를 낫게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이미 천한 것을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동백이는 하루도 쉬지 않고 밤마다 정한수를 떠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병은 호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백이의 집에 웬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동백이는 없는 살림이지만 어머니가 드실 만큼만 남겨두고 보리쌀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이것밖에 공양을 못합니다. 부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그러자 스님이 웃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보살님이 주시니 보리쌀이 어떠한 것보다 크구려. 보아하니 보살님 집에 있는 것을 모두 가져오셨군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 젊고이라면 얻을 수 있으니 개념치 마세요. 그러자 스님이 어머니가 누워있는 방을 보며 보살님의 어머니 병이 차도가 없구려. 이대로라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동백이는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스님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 말이 정말입니까? 이대로라면 저희 어머니가 살 수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살 방도는 없는 건가요? 부디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스님이 한숨을 쉬며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보살님이 공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양을 하면 되죠? 비록 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무엇이든 할 터이니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스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스님이 조심히 입을 열며 보아하니 보살님은 하늘이 정한 사람이요. 비록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본디 하늘의 선녀였소. 그래서 하늘에서 보살님을 다시 하늘로 데려갈 것이요. 보살님을 이곳에 보낸 연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 쓰임이 있으라 그리한 게지요. 공양이라 하면 절말하는 것입니까?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쾌차만 하실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세요, 스님.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조만간 보살님이 아주 큰 곤경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있는 암자로 오십시오. 그렇게 약조하시면 곧어머니의 병이 나을 것이요. 그리고 아프지 않고 장수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제가 지금 하늘에 약조를 하겠습니다. 부디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 아무리 해도 차도가 없던 어머니가 아무 일 없던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자 동백이는 스님이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스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동백이가 18살이 되자 동백이의 미모는 꽃처럼 아름다워졌습니다. 동백이의 어머니도 젊었을 때 미모로 마을에서 유명하였고 이런 어머니를 닮아서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미모는 한 번 본 사람이라면 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백이가 지나가면 알 수 없는 꽃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마을 남자들이 그녀를 마음에 품고 좋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 있는 양반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동백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상 동백이에게 청혼을 해서 거절당해도 동백이에게 어떤 의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남봉꾼이거나 시정잡배들도 동백이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동백이에게 어떤 안 좋은 마음을 품었다가는 하늘이 벌할 것이다. 그녀를 보기만 해도 일이 좋고 품격이 있으니 어찌 억지로 혼사를 치를 수 있겠는가. 그냥 이 마을에만 있어줘도 정말 좋겠다. 동백이 덕분인지 마을은 이상하게 활력이 났습니다. 그런데 동백이는 항상 부지런히 마을 언덕에 올라서 나무를 깨어서 집으로 가지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돈은 얼마든지 줄 터이니 힘든 일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그러면 동백이가 말했습니다. 마음만으로 고맙습니다. 제 형편에 누구에게 빚을 지고 갚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감사하며 즐겁습니다. 저한테는 이 일이 없다면 그리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동백이를 아끼지만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억지로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날처럼 동백이가 마을 언덕에 올라서 나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이 마을로 부임한 평양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평양감사는 임금의 배다른 동생으로 궁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이곳으로 좌천당한 것입니다. 왕족은 벼슬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예법이었으나 이 망나니 같은 평양감사는 평양에 어여쁜 아녀자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입니다. 이 평양감사는 처녀거나 유부녀를 가리지 않고 자신이 마음에 만들면 자신 첩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동백이의 빼어난 미모와 그윽한 향기가 이 평양감사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오자마자 동백이를 찾아다니다 산속에서 나무를 캐고 있는 동백이를 보았습니다. 과연 소문이 맞구나. 헛소문이 아니었어. 어찌 아녀자가 꽃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어찌 사람의 몸에서 이리 좋은 향기가 난단 말이냐? 필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 없을 거야. 이 평양감사는 보통 다른 남자와 다르게 동백이에게 흑심을 가졌습니다. 이 나라 왕족이면서 임금의 동생이니 뭐든 가지고 싶으면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동백이를 보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하고 같이 평양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내가 이 평양의 주인이니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든 이 나라 안에서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다. 함께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험한 일 안 하고 평생 호강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동백이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말씀은 너무나 고맙습니다. 평양감사님처럼 높으신 분이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황송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너무도 소중한 어머니가 홀로 계시답니다. 그래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찌 홀로 된 어머니를 놔두고 저 혼자 호강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동백이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평양감사의 탐욕에 가득 찬 눈을 보고 순간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백이는 마음을 추스리고 침착하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평양감사가 잠시 동백이를 훑어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것 아주 기특한 소리군. 너는 얼굴도 어여쁜데 아주 효성이 지극하구나. 마음에 아주 쏙 드는구나. 그럼 너의 어머니도 함께 데려가면 어떻겠냐? 어머니도 내가 호강을 시켜드리면 되지. 이런 산골에서 매일 고생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 너가 호강을 시켜줘야 하지 않겠냐? 너가 날 따라간다면 평양에서 가장 큰 기와집과 수많은 몸종들을 부져주고 매일매일 진수성찬에 비단 옷을 입고 아주 꽃처럼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 동백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머니께 한번 가서 여쭤보고 돌아와도 되겠습니까? 동백이의 말에 평양감사는 몹시 기뻐하면서도 의심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어서 속히 다녀와라. 혹시 설마 평양감사인 나를 기다리게 하고 도망을 치려는 것은 아니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나라에서 나를 피해 갈 곳은 없을 것이야. 아무리 너가 마음에 든다고는 하지만 나를 기만하면 너희 죄를 엄중하게 묻고 네 어미도 큰 벌을 받을 것이다. 평양감사가 눈을 치켜뜨며 동백이를 보니 동백이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 제가 어찌 약조를 어기겠습니까? 나으리께서 저와 제 어미를 호강시켜준다고 하는데 그걸 마다할 처자가 있겠습니까? 바로 산밑이 제 집이니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다면 속히 어머니를 불러오너라. 일단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네 어미만 데리고 와라. 너희들의 옷과 세가는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걸로 해줄 것이다. 평양감사는 관용을 베푸는 체하였습니다. 평양감사가 허락하자 동백은 즉시 집으로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모두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몹시 놀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수가. 평양감사란 놈은 마을에 예쁜 아낙들을 데려다가 몽땅 자신의 첩으로 삼아버린다고 하더니 이제는 너까지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지금까지 억지로 끌려가 아낙들이 수십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일을 어쩐다 말이냐. 이 나라에서는 그놈을 피해 살 수가 없을 텐데. 그 말에 동백이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곳을 빨리 떠나요.
저번에 어머니가 병중일 때 한 스님이 오셔서 가르쳐준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 가면 스님이 저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평양감사라도 저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도망가야지. 어서 도망가자꾸나.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자. 그렇지 않으면 영락없이 붙잡혀가게 될 것이야. 그렇게 어머니는 황급히 간단한 짐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백의 손을 붙잡고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뒷문으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산속으로 도망쳐 숨어 들어갔습니다. 한참 산길을 걷고 또 걸어서 산 중턱에 있는 스님이 가르쳐준 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동백이의 집에 왔던 스님이 절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하는 두 모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갑작스러운 모녀의 방문에 스님이 묻자 동백이가 사정을 말하고 자신들을 숨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모녀를 흔쾌히 절 안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오늘인가? 하늘에서 이동백이를 이곳에 보낸 이유 무엇인가? 참으로 안타깝구만. 나미아불 관세음보살? 나미아불 관세음보살? 한편 모녀의 집 근방에서 기다리던 평양감사는 한참을 기다려도 동백이가 나타나지 않으니 그제서야 모녀가 도망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런 겁도 없는 것들을 보았나? 감히 이 나라 안에서 임금의 동생인 나에게서 도망치려고 하다니 이거 생각지도 못했군. 이번에 데리고 살 참인데 잘되었군. 남편 무서운 것을 알게 해주어야겠군. 그렇게 모녀가 도망친 사실을 알게 된 평양감사는 온 마을을 뒤지다가 결국 산속에 있는 모녀가 숨어있는 암자까지 왔습니다. 평양감사는 문을 절에서 열어주지 않으니 포졸들을 시켜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평양감사님 어찌 이러십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스님이 평양감사를 막으려 하였으나 포졸들이 스님을 끌어내버렸고 곧 숨어있던 동백이 모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평양감사는 동백이를 데리고 절 앞에 꿇어앉혔습니다. 평양감사가 말에서 내리고 동백이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이 나라에서는 나를 피해 도망갈 곳이 없다. 너가 너무 어여쁘니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하겠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알겠느냐? 그런데 이때 순간 갑자기 동백이의 몸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으아, 눈부셔 뭐야? 왜 갑자기 몸에서 빛이 나는 게지? 평양감사는 몹시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한참 빛이 뿜어진 뒤 빛이 사라진 자리에 동백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는 난생 처음 보는 하얀 꽃이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피어 있었습니다. 이에 평양감사는 몹시 놀라하였으며 하늘이 이러한 일을 버리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럴 수가 하늘이 내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계시는 건가? 정말 이것이 꿈이 아닌가? 평양감사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했던 모든 과오들이 떠오르며 자신이 저지른 과오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리하여 평양감사는 그제서야 그동안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으며 관직을 버리고 모든 속세의 인연을 끊고 머리를 밀고 이 절에 들어와 평생 자신이 과오를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동백이가 변한 하얀 꽃은 동백꽃이라 부르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동백꽃은 꽃말은 청렴과 절제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들도 자신 의인만 믿고 약자를 괴롭히는 과오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런데 그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려면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과오가 있다면 진심으로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